메르세데스 벤츠 W204는 아마 우리 채널만큼 많이 다룬 데가 없겠죠? 근데 이 차는 지금 전기형 C200K거든요. 트랙까지 왔어요. 이제 평소에 리뷰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차 잠깐만 소개합시다. 사실 이 차가 신차로 판매될 때 나는 여기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BMW 3 시리즈파였거든. 이게 동시대 3 시리즈가 이 90이 되는 거구나. 사실 이 90이 출력은 이제 자연느끼기 때문에 이거 사기청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출력은 조금 이거보다 작지만 가볍고 경쾌하고 엔진 배치도 좋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그걸 왜 추천하지 않냐면은 엔진이 그 밸브트로닉 들어가지고 이 흰연기, 야 요즘 저기 배기가스에서 흰연기 나오는 차가 어딨냐? 그래서 이제 그거 더 이상 권하지 않고 이 차를 권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권하는 이유는 권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를 소개하는 이유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작은 후륜구동 세단이 잘 없죠 이제.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도 C클래스가 엄연히 나오는데요. 하지만 지금 C클래스는 이때 E클래스만큼 크다고요. 더 작았으면 좋을 텐데 더 작은 후륜구동차가 우리나라에는 더 작은 후륜구동차가 있었다야. 브리사, 포니. 니들은 안 타고 다녔어? 나는 저기 아빠 몰래 타고 다녔어. 맵시는 조금 애매한 게 그 오펠 카데트를 이스즈가 제미니로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나라에 세한 제미니였다가 그게 나중에 맵시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거 안밀만 하고 우리나라 게 아니라서 조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는구나. 브리사도 맞다고. 그래도 포니는 미쯔비시인데 우리가 하여튼 그래 그것도 넣자.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말 나온 김에 그 차들 내가 운전했던 소감을 얘기해 줄까? 일단 브리사 힘이 너무 없어. 이건 뭐 없어도 너무 없어요. 그게 제껴. 사실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가 브리사 탔거든? 내가 초등학교 때. 원래 그 전에 우리가 뭘 탔냐면 토요타 코로나를 탔어. 근데 이제 그때 기름값이 확 올라가지고 아버지가 코로나 얼른 갖다 팔고, 코로나 2000cc였어요. 그거 팔고 브리사 1000cc였거든? 1000cc인가? 1100cc인가 뭐 하여튼 브리사를 탔는데 그렇다고 아버지랑 저기 장거리 가면서 한 번 가면서 후회했잖아. 차를 잘못 바꿨다. 너무 느려가지고 차가 근데 차가 작아서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저기 출장을 가거든요. 그러면 너무 졸리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악셀 밟고 가다가 딱 눈을 감아 좀 주무세요 이러고 내가 옆에서 딱 내가 손으로 하다가 속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안돼 속도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적당히 작은 FR이 없었구나. 스텔라가 나오면서부터 차가 커져버리기 시작했어요. 스텔라 전에는 마크 4, 마크 5. 사실 다 같은 차니까. 작은 FR 세단의 역사는 거기서 끊어졌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BMW는 계속 있었네, 3 시리즈가. 근데 우리나라 이상하네. 독일 사람들은 후륜구동으로 조그만 차 계속 타는데 우리나라는 그러고 보니까 그 순간부터 전륜구동차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작은 FR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구나. 다시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쯤에 후륜구동 세단을 사려고 봤더니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3 시리즈, 290인데 이 290이 저기 밸브스템 실에서 오일이 들어가서 연소돼서 흰연기 펄펄 나오는 거 다 알아버렸지 뭐야.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게 뭐 어쩌다 한두 대가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데 다 그래 다.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203, 그 당시에는 W203 C200K도 있었으니까 샀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204를 많이 권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상은 양해했지만은 또 이 차의만의 장점이 좀 덜 알려진 점도 있는 것 같아서. 차주님은 이거 어떤 점에 있어서 이거 언제쯤 구입했어요? 21년요? 그럼 우리 리뷰 보고 구입한 거예요? 현재 길에서 일상용으로 쓰는 만족도는 어때요? 그쵸? 그러니까 좋은 정도가 아닌 게 나는 지구상에 이거보다 더 럭셔리한 차가 있을까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조그만 차체에 앞에 더블 조인트 스트럿 뒤에 5링크 멀티링크 쓴 차가 지구 역사에 없거든? 사실 이제 이 디서스펜션의 원조는 내가 또 얘기하지만 1982년도에 데뷔한 W201부터거든?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차야. 80년대에, 지금 우리 2020년대에 살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1980년대 초반에
걔는 이거보다 더 작잖아요. 사실 같은 클래스이긴 하지만 더 작은데 뒤에다가 비슷한 설계, 거의 비슷한 설계의 5링크 멀티링크를 썼으니 그런 차가 이상에 있냐 이거죠. 동시대에 그러니까 같은 연식의 그 당시 S클래스도 세미 테일링암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C클래스가 먼저 썼어요. 이 5링크는 C가 먼저 쓰고, 그러니까 C라고 할 수도 없구나. W201이 먼저 쓰고 E가 쓰고 S가 쓴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아니잖아. 우리 보통 차들은 고급 차에 먼저 쓰고 내려오는데 얘는 밑에서 올라갔다는 것은 이런 거겠죠. 벤츠는 우리는 이거 조그만 세단도 이렇게 이 정도는 돼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난 이걸 고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뭐 안에 뭐 있잖아, 왜 휴양차라는 가죽 갖다가 바르고, 아 요즘은 그거 아니구나. 저기 색깔이 몇 배까지 색깔을 구현할 수 있는, 왜 웃어? 그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뭐 200 몇십가지 색깔을 구현할 수 있는 LED 등이 다 이래야지 고급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거 아니거든. 그건 언제부터 나이트클럽이 고급이 됐지? 무드등만 무드등 정도 있으면 내가 뭘 안 하지. 그걸 뭐라 그러지? 무드등이 아니고 앰비언트 라이트, 그걸만 얘기하면 갑자기 화딱지가 날라 그래 지금도. 근데 더 화딱지 나는 건 뭔지 알아?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는 포르쉐인데 거기다 달아놓은 사람들도 있어. 이건 더 화딱지가 날라 그래. 이제 이게 사실 다시 한번 트랙에 왔기 때문에 보는 건데 3 시리즈보다는 이게 엔진이 약간 앞으로 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보면은 그게 다 설계 사상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 BMW는 저기 3 시리즈를 내구리 독일의 이제 프라이빗터들이 쓰게 하려고 엔진을 안으로 바짝 밀어넣어가지고 레이스카처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는 철학이 있거든. 우리는 그런 차 만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메르세데스 벤츠가 레이스카 진짜 지독하게 안 만들었다. 근데 메르세데스 벤츠 레이스카 나오니까 나 갑자기 또 그거 생각난다? AMG GT가 우리 지금 파는 거는 V8 터보 엔진이잖아요. 근데 레이스 쓰는 거는 자연흡기라며 아직도. 야, 이거 사기 회사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나. AMG GT인데 엔진 변속기는 왜 AMG GT가 그러니까 때부터 쓰던 게 들어갔냐는 얘기지. SLS. SLS AMG부터 터보 엔진 쓰는 클래스도 있는데 다른 데는 자연흡기를 쓴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제 그러고 보니까 요즘 유튜브 소치에 땡디딩 이제 안 나오더라 이제. 그치? 그거 안 나오고. 근데 그거 나올 때 보면은 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막 그 테스트 코스에서 막 쓰라름도 하고 막 테스트하는 거 보면은 차라는 게 너무 예민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엔진 위치를 맞춘 것 같아. 그래서 적당히 일반인도 보통 사람도 큰 위화감 없이 탈 수 있는 배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배치가 보시면은 엔진이 정중앙은 아니고 안으로 약간 들어간 정도?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지. 그러면서 정비도 돼야 되고, 왜냐하면은 저 뒤쪽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물라인과 그게 뭐가 있지? 진공 펌프가 달려 있는데, 야, 저기서 근데 타이어가 저렇게 계속 물어도 되는 거야? 저기 진공 펌프 같은 거 교환하려면은 엔진을 내려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좁지만 정비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엔진은 이거는 이제 204에 들어가는 C200K는 184마력. 그렇고 이제 변속기가 MB72 2.6 병맛 미션. 다른 특이한 거 있나요? 특이점. 이건 완전 순정인 거죠 지금? 거기다가 이제 트랙에 봤을 때 여러분 보여야 될 거는 다른 거 없죠. 이 차가 무게를 얼마나 줄였는지, 그리고 이 차가 어떤 타이어를 쓰고 있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죠.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S2AS예요. 이거 진짜 되게 오래된 타이어인데, 야, 이거 내가 준 거다, 야. 야, 이거 제가 남한테 그거 그냥 뭐 잘 그냥 주지 않는데, 창고가 너무 혼잡한 관계로 이거를 줬는데 그 다음 달에 바로 이거 필요한 상황 돼가지고 제가 엄청 후회했단 말이죠. 이게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은 S2AS가 진짜 내가 볼 때 요상한 타이어예요. 이게 분명히 사계절 컴포트 타이어잖아. 근데 한 반만 따르면은 스포츠 타이어가 된다니까? 스포츠 주행이라 그래서 트랙까지는 사실 아니고 길에서 적당히 세게 타기에도 큰 무리가 없고 성능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조용하기까지 해. 이상한 타이어거든? 근데 이제 한국 타이어는 이거 후속으로 S2 에어? 걔는 망했더라. 걔는 너무 부드럽더라. 그러니까 이 홈을 너무 촘촘하게 파가지고 너무 컴포트가 됐거든요. 저는 그거보다는 아직도 이거 나온다면은 이게 진짜 좋은 타이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타이어 마모도 지금 한 30% 남았는데 아주 딱 좋을 때 트랙에서 여러분 또 얘기하지만은 그거 있잖아. 트랙 영상에 타이어 종류를, 타이어 상태를 새 타이어라 그래서 써있으면 제일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게 제일 나쁜 타이어고, 타이어가 다 달았다 그러면은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제일 좋다는 뜻이에요. 그게 지금 어쨌거나 타이어가 다 달았으면 처음에는 미끄럽지만
온도를 올리면은 그게 저기 한 개 제일 빠른 기록은 어쨌거나 다 다른 타이어에서 나오니까 새 타이어는 기록 죽어도 못 내요. 근데 또 궁금하잖아. N컵 가면은 썰퍼지는 새거가 기록난다 그러는데 그거 내가 직접 확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로는 썰퍼지는 새 타이어가 기록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제가 확인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어떤 원메이크 레이스도 새 타이어로 기록 내본 적이 없거든. 우리 시합 가서 새 타이어 딱 끼면은 아 나 오늘 망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공기압은 지금 얼마예요? 그냥 표준으로 넣네, 그죠? 두 타이어 비슷하게 남아있어요. 이 정도 살펴보고. 근데 오늘 무슨 날이냐? 헬리콥터 왜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지? 한번 주행해 가볼게요. 이게 이제 293 시리즈보다는 100kg 무겁고 출력은 한 30마력 세거든. 290은 6단이고 여기는 4단 같은 5단이야. 내가 왜 4단 같은 5단이라 그러는지 알지? 컴포트로 놓으면 2단 출발이거든? 그러면 4단 같은 5단이거든요? 분명히 미션 많이 더럽게 안 들을 텐데 W203C200K 트랙에서 탄 게 있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는 한 가지 개조가 돼 있어요. 원래 이 차가 ESP를 여기 스위치로만 끌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차주님이 이게 ESP를 여기 스위치를 꺼도 완전히 안 꺼져서 여기 유어 레이트 센서를 죽일 수 있는 스위치를 달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 끈 상태로 눈길에 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메르세데스 벤츠의 안전 철학은 정말 기가 막혀요. 보통 차들은 이렇게 하면 ESP가 완전히 꺼져야 되는데 이 차는 ESP는 꺼지고 TC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그거 정말 이상하지? 그런 세팅이 돼 있어서 그거 아마 오늘 제가 그 두 가지를 다 확인해 볼 거예요. 잠깐만, 이거 변속기는 이렇게 하면 스탠다드 모드에 수동을 놨죠. 자, 원래 시합할 때 들어갈 때 여기서 내가 어시에 이걸 다 써버려요. 스포츠 모드라 가지고 기어 잘 안 바뀌네. 오늘 날씨가 몇 도야 지금? 20.5도? 야, 이거 근데 기온은 높은데 이게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지 저 지금 말할 때 저 좀 예민하거든요. 공기질에 목이 칼칼해 죽겠어요 지금. 20.5도예요 지금 대기온이. 계기판을 보니까 엘레강스죠? 아방가르드죠. 08년식 아방가르드쯤 되겠는데? 덥겠죠? 기름은 지금 가득 들어있고 이 차가 연료 탱크가 62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기름 넣으면은 기름 많이 들어가지. 기름 가득 넣으면은 그리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엄청나게 길어요. 204는 203 대비 바디 강성이 현저히 높아졌지. 체감상으로 한 30-40%는 높아졌어요. 특히나 뒤쪽 바디 강성이 꽤 높아졌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이때쯤 시대가 오면 고장력 강판도 많이 도입되고 용접도 훨씬 더 촘촘하게 하겠죠. 근데 부피 대비 차는 무거운 편이에요. 가벼운 차로 볼 수는 없죠. 타이어는 원래 이게 아방가르드는 출고할 때 둘드로 4517인데 지금 엘레강스 휠로 바꿔서 205 55 16이 됐죠. 왜냐하면 일반 도로에서 이쪽이 승차감이 훨씬 좋거든요. 16인치 휠 품귀 현상을 일으켰죠. 포르쉐 GT3 계열들을 보면은 ESP랑 TC를 구분해서 끌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거 좋은 생각 같아요. 모든 차들을 좀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어떨까 싶어요. 인지 상태가 되게 좋은데 적산이 11만 4천이니까. 자, 갑니다. 되게 차 안이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히터 틀고 다녔는데 지금 에어컨을 틀어야 될 정도란 말이죠. 참, 그런데 에어컨 없는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니냔 말이지.
야 이거 변속이 왜 이러냐, 스탠다드 모드인데 이렇게 안 가냐. 네, BMW 타면은 정말 그 점은 큰 불만일 거예요. 근데 우리 FR이 좋긴 좋구나. 그러니까 야 이게 완전 한계로 가기 전까지는 기가 막혀요. 정말 이렇게 차가 말을 잘 들을 수 있나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나치게 너무 예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둔하지도 않고. 근데 변속기는 많이 둔하다. 그러니까 이게 끈끈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방금 식혜를 마셨더니 자꾸 입안에 바와리. 깔끔한 느낌이 좋은데 스티어링 휠은 조금 무겁다. 야 이게 스티어링 휠에 약간 끈적. 이게 유압식이구나. 유압식이라서 살짝, 그러는데도 유압식인데도 살짝 무겁고 끈끈하게 세팅을 했어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자, 이제 한 바퀴 달려볼 텐데, 이거는 이제 좀 오래된 차고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봐가면서 달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뭐 남의 차로 내 운전 실력 뽐낼 일도 없고, 우리가 이제 일반 모든 차들이 우리가 사실 길에서 차를 한계 상황까지 달려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그걸 트랙에서 달림으로써 차가 한계에 가면 어떤 거동을 보여주는지 한번 보자고요. 변속 로직은 좋아. 6300까지 싹 밀어붙였어요. 이야, 근사한 걸. 지금 변속도 제가 안 합니다. 그냥 자동 변속기, 이름이 자동이니까 자동으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오늘따라 생각보다 그렇게 병맛은 아닌데. 와우, 여기서 직렬 6기통짜리 BMW 246보다는 언더가 살짝 덜했어요. 또 타이어가 스퀘어 세팅도 있구나. 와, 모든 것이 완만해요. LSD 따위는 필요 없어요. 철삭됨이 1도 없어. 근데 스프링하고 댐퍼 세팅도 어떻게 이렇게, 아니 이거 신기하네. 길에서도 좋은데 트랙에서도 좋아요. 참. 와우. 야, F1은 무조건 스퀘어가 맞네. 브레이크가, 아직까지 브레이크가 잘 듣고 있어요. 여기 진입도 기가 막혀. 브레이크 밸런스가 기가 막혀요. 내가 볼 때는 이제 마지막 코너가 용감한 자의 코너예요. 느리에도 그런 코너가 있잖아요. 2분 13초. 생각보다 기록은 안 나는데? 이상하네. 아니, 날이 더워서 그런가? 잠깐요. 저 뒤에 빠른 차가 오니까 한번 비켜주고. 2분 13초면은 기록 잘 예상보다 느린데 타이어가 약한가? 한 번만 더. 나 보내주고 갑시다. 가세요. 빠른 차들이 2대나 있어가지고 올 뒤에
그래도 역시나 엔진이 약간 앞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언더스티어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아반떼가 우리 추월해 갔잖아요. 그러면은 야 그럼 아반떼니 씨 후륜구동 전륜구동인데 후륜구동보다 훨씬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생각해보면 저거는 레이스를 하기 위해서 무게를 줄였고 타이어를 지금 슬릭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포맷이 장점을 발휘하려면은 똑같은 무게하고 똑같은 출력으로 맞췄을 때 어느 포맷이 유리한가를 봐야 되거든요. 예전에 저기 ETCC 영국이니까 뭐야 하여튼 WTCC나 ETCC 보면은 전륜구동차하고 후륜구동차가 같이 시합을 했는데 후륜구동차들이 핸디캡 웨이트가 있었어요. 30kg 정도 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거는 F1이 더 유리하다는 건데 거기서 입증을 해버린 거죠. 중간중간 에어컨을 틀어서 그런가? 다시 한번 한 바퀴만 나가 어떻게 해볼게요. 가보자. 자, 이제 앞에는 없어. 자, 여기 용감한 자의 코너. 이 차는 용감하게 뛰어들어도 돼요. 차가 왜냐하면 워낙 밸런스가 중립적이라서 용감하게 해도 돼. 자, 갑니다. 이걸 끄고 했어요. 이번에는 안 끄고 한 번만 더 어떻게 해보고. 어우야 언더 그래 나쁘지 않았어. 근데 마지막에 싹 말려가지고 좋아요. 앞타이어가 부족하다. 야 약간 부풀었어요. 이 브레이크 앞타이어가. 이거 SJS가 제동에서 약하네. 제동이 덜 돼요. ABS가 살짝 터졌어요. 근데 ABS도 기가 막힌 게 무자비하게 터지는 게 아니라 약하게 터져서 조절이 됐어요. 지금 페달로. 이게 불안하구나 밸런스가. 여기서 용이 살짝 붙었어요. 언더 역시 언더가 문제야. 됐어. 적당히 했어요. 그래. 좋아, 기가 막혔어요. 좋아. 아니 ESP가 계속 깜빡거리긴 하는데 별로 개입 안 하는데? 나 일부러 기다려봤는데 별로 개입 안 했잖아요. 가자. 뭐가 개입하는 듯 안 하는 듯이에요 지금. 나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이 용감한 자의 코너에서 빨리 못 가요. 난 용감하지 않거든. 왜 이렇게 뜨거운 거야? 2분 13초 안 줄어 더 이상. 더 줄 수가 없어요. 자, ESP를 끄면 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요레이트 센서를 죽였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트랙에서 지금 요각이 크지 않아가지고 별로 개입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그렇게 운전을 했잖아요. 자, 이제는 ESP는 개입하지 않고 TC만 작동해요. TC. 야, 차주님 전화번호가 노출되겠어. 근데 TC만 개입하는 건지 출력도 조금 줄어든 건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진짜 확실히 이제 ESPN 꺼진 거 맞죠? 잠깐만, 이거 엉덩이가 왜 이렇게 뜨겁지? 안 켜져 있는데? 어이씨. 잠깐만요. 이 모드는 요레이트 센서만 죽인 모드는 차주님이랑 같이 택시를 하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쨌거나 TC가 강력하게 개입하기 때문에 뭐 파워로 차를 돌릴 수는 없어요. 관성으로 한번 들어가나 볼까? 된다. 관성으로는 되죠. 관성으로는 되는데 TC가 있어서 휠스핀이랑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영화에 나오는 스턴트 주행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이너시 21도인데 차는 굉장히 덥군요. 안녕하세요. 이제 이거 ESP 죽인 거로는, 요레이트 센서 끈 거로는 아직 어택 안 해봤거든요. 네. 같이 타면서 해보려고요. 아, 예. 근데 내가 이거 요레이트 끄고 일부러 이렇게 한번 네. 흔들어 봤거든. 네. 위험하네. 위험하죠. 예. 생각보다는 되게 예민해요. 예. 봅시다. 에어컨 틀었다, 저기다가 어택할 때, 그죠? 지금은 저 ESP만 끄시고 아니, 지금은 이거예요. 지금 예. 이 스위치 껐어요. 아, 예. 그럼 이거 안 먹죠, 그러면 이 스위치가? 네, 맞습니다. 예. 확인해 보면 되지. 이 스위치가 어딨지? 야, 걔는 왜 켜졌냐? 내가 지금 뭘 건드렸다고 켜진 거지? 이거는 돼, 그죠? 네, 안 먹습니다. 안 먹죠. 예. 얘는 왜 이래요? 내가 눌러서 그래요? 네, 눌렸어요. 근데 이 SJS가 네. 제동 때 약하네. 아, 예. 급제동 할 때 예, 예. 접지가 부족해요. 이렇게 코너 갈 때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이게 ESP 이거를 끄니까 네. 악셀 반응이 무뎌져요. 악셀을 더 깊이 밟아야지만 되는 느낌이에요. 이거 이 벤츠 이거 지독하네. 안전 철학 이거 지독해요. 폭주족에게는 별로 불필요한 안전인데. 그렇죠. 아니, 메르세데스 벤츠 고객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차는 확실히 무거워. 사이즈 대비 무거워요. 한 1490kg라고 하니까 또 1390요? 1490. 1490이지? 예. 그럼 많이 무겁네. 근데 그러면 203보다 더 무거워졌네, 이게. 네, 맞습니다. 예. 하긴 부피가 더 커졌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보면은 내가 한번 여기서 해봤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와우. 와. 얘가 이게 되네요? 돼야죠. 이거 다 되지. FR들은 어제가 나면 돼요, 이거. 예. 예쁘게 딱 그 위치에서 하려니까 힘든 거지. 자, 가봅니다. 생각보다 느려요. 타이어가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무거워서 그런지 이게 둘 내 기억에 203보다 느린 것 같으니까. 203은 RE004였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그렇다면 저도 다음에 RE004 한번 RE004 그렇군요. 왜 이런 데서 지금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접지력이 부족해가지고 예.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다음 여기도 제동을 빨리 안 하면은, 한계 제동을 하면은 앞에 ABS가 빨리 터지더라고요. 예. 근데 ABS가 빨리 터지는 거는 터지는 건데
가감 조절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ABS 가감 조절이. 그러니까 딱 터질 때 싹 발림을 조절하면 다시 싹 해제가 될 수 있는. 기가 막히잖아 이게. 하기야 이래야 이게 눈길을 타지. 근데 이상한 거 하나 있어. 우리 이 모드로 원래 눈길 타면은 얘가 왜 세게 타면은 사고 난 줄 알고 막. 아 그건 ESP를 껐을 때. 그거는. 그랬어서 죽인 게 아니고. 근데 나는 그랬을 때도 한 번도 안 그랬어요. 예. 감독님께서 야, 섬세하게 제가. 그렇구나. 하기야 난 눈길에서 나도 안 그랬어, 그죠? 예. 와우. 이건 연속을 이용해가지고 한 건데 연결이 안 되는 게 TC가 지금 작동하니까. 근데 이게 더 편하다. 예, 요 모드가 좋네요. 훨씬 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는 파워만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요잉이 착착 생기니까. 네, 이번에는 할까 말까 하다가 속도가 너무 세가지고 속도가 너무 셀 때 하면 안 되거든. 타이어에 지렁이 똥이 붙었나 보다. 디글디글 소리 나잖아요 이제. 휠스핀을 1도 허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저도 개입을 했었죠 방금은. 예. 랩타임도 더 느려. 근데 랩타임이 느려요 더. 그러니까 휠스핀을 안 하려고 출력을 제어하다 보니까 기록이 잘 안 나네. 16초면은 아까 내가 13초를 했는데 한 사람 탔다고 지금 3초가 느려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요번에 제법 세게 달렸거든요. 그런 상태. 그래요. 자, 이제 들어갑시다. 차 좀 쉬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일상용 세단이 지금 트랙에서 트러블이 없었어요. 지금 수온도 멀쩡하고.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거 뭐 트랙용 차가 아니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트랙용 차가 아니지만은 트랙에서 이렇게 한계까지 밀어붙였을 때 유온, 수온 이런 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것 트랙에서 아예 탈 수 그런 차 있잖아. 내가 어느 차라고 말 안 하겠는데 트랙에 오면은 유온이나 수온 문제 때문에 탈 수 없는 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하는 말은 한결같이 그 트랙을 타라고 만든 차가 아니니까 왜 그거 가지고 뭐라 하냐 그러는데, 그러면 이 차는 트랙용이 아닌데 왜 되지? 그리고 일상 도로도 트랙처럼 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만드는 단계에서는 최고 가혹한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시아 차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아직까지도. 꼭 우리나라 차만 그런 건 아니고 일본 차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일본 차 스포츠카는 덜하겠지만 이런 일반 패밀리 세단인데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모던 도킹도에 나오면서 저희 테스트한 영상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쵸. 별걸 다 해, 그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쵸?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옛날에 그렇게까지 해서 만든 회사는 이 회사였다는 거지. 근데 지금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지금. 딱 맞게 시간이 딱 맞아요. 아주 그냥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 계기판이 이때만 해도 이렇게 시인성이 좋고 딱 필요한 정보만 있잖아요. 근데 요즘 차들 왜 그러는 거지? 그러게요. 뭐 컬러풀하게 여기도 계기판이 컬러일 이유가 있나요? 난 이거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너무 꼰대인가? 나 그냥 꼰대 할래. 뭐 어때, 그죠? 아날로그 기판이 제일 신선. 그쵸. 신성이 제일 좋죠. 그래서 시계도 아날로그 전자시계 나온 지가 언젠데 아날로그 시계가 더 비싸잖아요 지금. 이거 브레이크 패드는 뭐예요? 순정 패드입니다. 순정. 어째 좋더라. 왜냐하면
요즘 순정 말고 애프터마켓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성능이 순정보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어째 지금 너무 브레이크가 좋아가지고 나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더라고요. 순정 패드였군요. 순정도 자체도 그 로터 공격성이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맞죠? 6만 리터도 이미 많이 깎. 맞아요. 한 6만이면 거의 디스크 갈아야 될 정도로. 예. 대신 잘 듣잖아. 그러니까 예. 이게 브레이크 잘 듣고 수명 긴 건 없어. 뭐 사람도 마찬가지 아닌가?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뭐 정말 이거야말로 특이점이 1도 없는 정말 표준적인 밸런스의 차인데 스티어링 휠이 이게 길에서 탈 때는 몰랐거든? 트랙터니까 살짝 무거워. 너무 무거워요, 스티어링 휠이. 그러니까 이게 무겁다기보다도 너무 끈적끈적한 느낌이 남아있다고나 할까? 이게 길에서는 근사한 거는 맞는데 트랙에서는 오히려 내가 지금 BMW 타고 이거 타서 그런가 봐요. 나 W204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무겁고 끈적거리는지 오늘 처음 알았지 뭐예요. 이러니 다른 차 타시다가 이거 타면은 깜짝 놀라겠구나. 이 스티어링이 너무 끈적거려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 컨트롤에 약간 좀 불만이었어요. 예민하게 해야 될 때 이게 할 수 없어. 이게 너무 끈적거려가지고. 그렇게. 근데 그게 뭐 길에서는 흉은 아니니까. 길에서는 오히려 장점이죠. 뭐 위험해 보이는 점, 위험한 점 1도 없어. 그리고 역시나 이게 결국은 엔진이 약간 앞으로 나가 있어가지고 역시나 그 진입 언더가 살짝 남아있죠. 근데 그게 이제 진입 언더라는 게 진입 속도를 조금만 늦추면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빨리 가려고 그러면은 진입 속도를 약간 높이는 때가 있거든. 그때 문제가 돼요. 엔진이 좀 더 안으로 들어왔으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차량 하체 정비 상태도 좋던데 하체 잡소리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스프링하고 댐퍼 같은 건 교환한 거예요? 아니요. 순정인데 지금 11만 정도 탔는데 이렇게 상태가 멀쩡하다고? 그러니까 트랙에서 타기에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우리 일반 순정 서스를 타는 게 불편하신 분도 있잖아. 그래서 왜 일체형 서스를 바꾸는 경우 있죠. 일체형은 보면은 스트로크도 짧고 댐퍼도 딱딱한데 그 차하고 이 차는 극과 극이야. 이거는 스프링은 적당히 부드러운데 댐퍼가 끈적거려가지고 모든 모션이 약간 늦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 거기서 약간 좀 위화감이 될 수도 있는데 길에서는 이거 근사하단 말이지. W204 길에서만 근사한 줄 알았더니 트랙에서도 나름 근사했고 기록은 타이어 때문에 잘 안 났어요. 13초밖에 안 났거든. 근데 우리 203 때는 브리지스톤 RE004라 그랬거든. 그럼 다음에 RE005를 끼면 되겠다. 근데 지금 생각에는 타이어 바꾼다고 더 빨라질까 싶거든. 근데 빨라지긴 빨라지겠지. 이게 무거워서 느릴 수도 있어요. 그 영상은 겨울이었어요. 맞죠? 지금은 날이 덥고 차가 무겁고 타이어가 지금 열쇠예요. 그리고 기록은 저기 ESP 끈 거보다 현계, 그러니까 이게 벤츠는 이게 안전 철학이 진짜 기가 막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면 이거 달고 눈길을 가봤거든요. ESP를 켜고 스위치로 끄면 어떻게 되죠? 잘 작동하고 휠스핀도 다 잘 나. 악셀 반응도 예민한데 어느 각 이상으로 미끄러지면 ESP가 개입을 하죠. 그리고 개입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안전 철학이 갑자기 발동돼 가지고 안전벨트를 막 당기고 의자가 막 뒤로 가고 창문이 막 내려갔던가? 창문이 탈출하라고 창문이 막 내려가고 막 이래요 차가. 그래서 그래서 그게 불편해서 저기 우리가 요레이트 센서를 지금 죽였더니 보통 같으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 녀석이 악셀 반응이 둔해지고 CC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근데 기록은 전자가 더 빨랐어요. 그러니까 후자는 악셀 반응, 내가 볼 때 악셀이 100% 안 눌러지나 봐. 그러니까 눈길은 100% 안 눌러져도 되니까 우리가 몰랐는데 그때도 속도는 안 난다고 우리가 얘기했었다. 맞다. 그거지. 메르세데스 벤츠 입장에서는 ESP 구성품 중에 누군가가 하나 고장이 나면 내가 또 그 다음 안전 조치를 취해 주겠어. 이게 독일이니까 독일은 그게 아니고 하여튼 뭐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ESP 관련 고장이 나면 출력을 제한하든지 트랙션을 많이 살려서 절대 좋아 ESP가 안 되는 대신 절대 사고 나지 않게 해주겠어 라는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 차 또 본 적 있어? 나 지금 처음 봤어. 아마 앞으로도 못 볼 것 같거든? 그런데 이제 그게 차주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느껴지냐면 너 너무 과잉하게 나한테 친절한 거 과잉 보호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것까지 다 끄면은 아니야. 근데 아까 하이그립 끼면은 그냥 TC 살리고 그냥 스위치를 끄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도 TC 개입은 크게 없었고 그걸 잘못했. 근데 이제 그거는 못하지. 내가 아까 보여주려고 한 거 이거 스캔디나비안 플립은 그거로는 못하지. 근데 그거는 이제 ESP가 완전히 꺼졌나 확인하려고 그것만 한 2번 해봤어요. 재밌네 그래도. AMG는 네. 다 꺼지겠죠?
AMG는 이 당시에 AMG는 다 꺼지는 것 같은데 LSD 없는 거 어떡할 거야? 지금 이 차는 LSD가 필요 없어요. 지금 상태에도. 근데 LSD 안 되는 거는 없는 거는 BMW는 어제가 M들은 다 넣어줬잖아요. 기계식 LSD를 다 넣어줬어요. E30 때도 넣어줬어요. 근데 왜 메르세데스는 C63 AMG에도 LSD를 안 넣어주는 것일까? 그것도 내가 볼 때 안전 철학이야. LSD 넣으면 이게 드리프트 각을 길게 만들 수 있고 LSD가 없으면 한 바퀴만 미끄러지면서 더 이상 각이 생기지 않으니까 훨씬 안전. 이거 다 안전 철학입니다. 옵션으로는 있어요? 2004부터 옵션에 우리나라 들어온 것들은 거의 없더라고. 한 대 봤어요? 나는 못 봤어요 아직까지. 네, 그런 겁니다.